네, 안녕하십니까. 장주영입니다. 자, 저희 한국교육과정론, 자, 오늘 이제 10주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시고, 들어보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KSL 한국어 교육과정은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요즘에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한국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뭐 한국어 교사 공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어떤 진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분야로 더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KSL 한국교육과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어떤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국어 교육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같이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KSL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 학습자를 살펴보면요. 자, 대상 학습자는 이제 듣고, 그렇죠? 말하고 또 읽고 쓰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자, 그렇죠. 다문화 배경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다문화 배경 어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국 사람이죠. 외국 사람의 자녀들이 바로 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KSL 한국교육과정의 어떤 이제 대상 학습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더 많이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KSL 한국교육과정은 어떤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듣는 어떤 여러 가지 교과목 있죠. 그 교과목을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어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에 이제 한국학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때 강조한 점이 이제 한국 교육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고 처음에는 그 연구가 처음에는 저희가 뭐 읽기 교육, 쓰기 교육, 듣기 교육, 말하기 교육 이런 어떤 단순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그때도 강조한 것처럼 어떤 좀 고급 단계 한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초급, 중급의 그런 대상자보다는 고급이나 최고급 한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교육과정, 이런 데 연구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앞으로 어떤 한국 교육을 하시는데 더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한국 학습자들이 많아야 초급, 중급 학습자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초급, 중급 많은데 고급 학습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모래성 쌓기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거품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고급이나 최고급 한국 학습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초급, 중급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고급이나 최고급 한국 학습자들의 그런 연구, 이런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최고급 한국 학습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오늘 공부할 이런 KSL 어떤 한국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제 생활 한국어가 아니라요. 이제 학업 한국어 어떤 이제 학생들이 교과목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교육 대상자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어 교육과정의 1차죠. 교육 대상은요. 중도 입국 학생이다.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뭐 다문화 센터라든지 또 요즘에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많은데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중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학생이 여러 가지 한국어 언어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도 있고 또 정서적인 것도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자들에게 한국 교육, 한국 문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중도 있고 학생이나 또 앞으로 이런 중도 있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교육이나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또는 탈북 학생 가운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탈북자들 저희가 뭐 또 세터민이라고 하는데요. 탈북 학생 가운데 자, 아버지가 중국계인 비보 학생과 같이 한국어를 처음 접하거나 한국어 숙달 정도가 매우 낮은 이주 다문화 학생들이 KSL 한국교육과정의 어떤 교육 대상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더 뭐 교육 대상이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또 교육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다문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국내 출생, 그렇죠. 어떤 해외에 있다가 또 들어온 학생이나 어떤 이주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자,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 중에서도요. 한국어가 많이 서툰 어떤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양육된 까닭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한국어 실력이 그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실력이 아무래도 한국 학생보다는 많이 이렇게 뒤처지겠죠. 그러다 보면 한국 학생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이제 학업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학생이나 또 오랜 탈북 과정 동안에 제3국을 떠도느라고 한국어를 잃어버린 탈북 학생, 또 한국어가 모국어이지만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와서요, 한국의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귀국학생, 그렇죠. 이런 학생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많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뭐 부모님이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 학교 시스템에 적응되다가 또 한국의 어떤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한국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까지도 포함하는 범용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KSL 한국교육과정의 어떤 교육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어떤 이제 교육 대상자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KSL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 그래서 어떤 성격이 있고,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을 같이 보시죠. 성격을 보시면요, 한국어 과목은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요.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은 뭐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교과,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뭐 학교에 가면 국어, 또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름으로써 장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 바로 한국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이제 문화에 대한 것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기본적인 성격을 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KSL 한국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를 하고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요.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또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하죠. 학습 한국어 능력. 저희가 뭐 학생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쓰기 같은 거 이런 데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듣기라든지 말하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하거든요. 그런 능력은 이제 키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 그런 어떤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과목을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어떤 교과목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또 내용이라든지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는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 학생하고 같이 수업 듣는 데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선생님의 말도 이해도 안 되고 학생들과 같은 뭐 여러 가지 단체 활동 이런 것도 같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또 뭐 학교에서 수행 평가 이런 걸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떤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으로 요즘에 그래서 어떤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방과 후 수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을 시켜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개선 방안인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방과 후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을 시켜서 더 체계적으로 이런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이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학습 한국어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시킴으로써 어떤 이제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것을 한국 학생과 같이 수업 듣는 데 있어서 전혀 저렇게 불편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목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언어 또 이제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 이제 문화적인 것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 교육도 같이 이런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서로 어떤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인데요. 이제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더 자신감을 가지고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학업도 해야 되고 한국 생활도 해야 되니까 정체성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춘기 시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혼란기를 잘 이렇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이것을 어떤 학교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떤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또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감도 가지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요. 사명감도 있고 그런 어떤 저희가 한국 어떤 학교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목표 설정 네 가지를 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 목표에 대한 어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네 가지 목표를 봤습니다. 네 가지 목표를 봤고요. 자, 이러한 목표 설정은요. 어떤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고 기초적인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과 영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단순한 의사소통으로는 교과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단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 영역에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학습 한국어 능력 그렇죠. 학습 한국어 능력입니다. 어떤 생활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학습 한국어 능력.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쪽 학습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학업 한국어 이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석사학위 논문으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이제 한국학 교육과정 말씀드릴 때 어떤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최고급 한국 학습자를 위한 그런 어떤 고급 한국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활 한국어가 아니라 교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한국어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더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석사 논문도 쓰시면 앞으로 이쪽으로 일하시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기회라든지 진로가 더 이렇게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화적 적응에 필요한 재반 능력을 함양해 줄 수 있는 다차원적인 것의 함을 이제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자, KSL 교육과정은요.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도 있는데요. 보통 초등학교고요.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이주 배경 다문화 학생 또는 매우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높지는 않은 겁니다. 이런 어떤 제한된 수준 한국어로 인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다문화 배경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한국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겠죠.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만 따로 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과 이제 섞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등하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한국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또래 학습자와, 그러니까 한국 학습자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들이 일반 정규 학급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디딤돌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뭐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바로 이제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이로 인해서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 뭐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어떤 적응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실력을 쌓은 후에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딤돌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KSL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학생들이 이제 또 그냥 뭐 이렇게 1년 정도 했다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에 편입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학생을 관리를 해야 이 학생이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상급 학교로 진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6개월, 1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학생을 관찰하고 관리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런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무사히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에 잘 정착하고 진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KSL 교육과정은요, 또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다문화 배경 학생을 배려했어요. 여러 가지 뭐 교과목이죠. 또 수학 과목이라든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등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내용, 그렇죠? 아주 뭐 이렇게 방대하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내용, 교과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권, 그 학생이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SL 교육과정의 어떤 그런 어떤 목표이자 기본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처음부터 정규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거나 또 이들이 전혀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그 학년에서 꼭 배워야 할 어떤 내용 교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영 학습 부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어학당에서 이제 한국어 교사도 그런 어떤 이제 우울을 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떤 일반 어떤 이제 교사분들도 우울을 범할 수가 있는 게 자,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한국어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것뿐이지 이 학생이 학습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내용을 아예 이해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어떤 학업적인 어떤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그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있게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또 교과 내용의 기회는 아예 빼버리고 그냥 한국어만 이제 기초적인 것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그 시기에서 꼭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의 그런 것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지적 성장에도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학생에게 그 학생 잘 관찰하고 관리하면서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할 어떤 교과 내용을 제공하면서 부족한 어떤 한국어 실력은 그것을 어떤 이제 보충 수업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면서 이 학생이 그 시기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학교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이 학생들이 잘 어떤 학업을 따라갈 수가 있겠고 나중에 한국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어떤 한국 사회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KSL 교육 프로그램은요, 자칫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그렇지,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자, 그 학년기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그렇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에, 그 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때를 놓치면 좀 여러 가지 그 나중에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해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데 그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저희가 그 학생의 어떤 인지적인 발달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배워야 할 것들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한국어만 그냥 계속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학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년기에 반드시 학습해야 할 그런 수학이라든지 사회, 과학 등 일반 내용 교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은 양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들은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육 요소들을 뽑아내서 추출해서 그것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걸 뽑아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 형태.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수준 입력. 이것은 저희가 이제 클라센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인데요. I 플러스 1. 자, I라는 것은 이제 학생의 현재 능력이고 그 학생 현재의 어떤 능력 수준보다 한 단계 윗단계의 수준이 학생이 이해 가능한 수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2는 좀 어렵겠죠. I 플러스 3은 당연히 더 어렵겠고요. 근데 반대로 I 마이너스 1은 너무 쉬우니까 약간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플러스 1, 그러니까 그 학생의 현재 수준 능력보다 한 단계 윗단계가 그 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력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용어라든지 내용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원들은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교수법적으로 이제 잘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국 교사는 이제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가르치기 위한 지식.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기 위한 지식. 저희가 이제 지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자, 그래서 저희가 지식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교원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것은 좀 더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보다 간단하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기 위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좀 추상적인 지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는 더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보다 쉽게 간단하게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 가능한 수준의 입력 형태로 교육함으로써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저희가 보장해야 되겠죠. 학습권을 저희가 자, 좀 지우겠습니다. 보장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규 학급으로 학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정규 과정이 편입이 돼야 되지. 이거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공백기가 길면 따라가는데 어렵잖아요. 또 적응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빨리 어떤 정규 과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절대 다수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요, 대개 자신의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돼서, 그렇죠,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보통 뭐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어떤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 나이보다는 낮은 학년에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낮은 학년에 배치되게 되면 그 학년에 맞는 어떤 그 학생의 지적인 어떤 교육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어린 어떤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학년도 낮게 배치되고 그러면 그 학생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지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동료 학습자들과의 어떤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적응 문제라든지 약간 이제 어떤 따돌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그 학생의 나이에 맞게 또 배치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그 학생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서 그 학생이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세밀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낮은 단계에 배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탈맥락적이고요. 그렇죠? 또 파편적인 언어 기능. 그렇죠?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어떤 이제 종합적인 교육,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각적인 단편적인 지식의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파편적인 언어 기능 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의 기회. 그렇죠? 일단 계속 어떤 고등 사고 능력, 그 학습자의 사고 능력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어떤 인지 발달의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사고의 기회나 그 학력에 맞는 교과 학습의 기회로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어떤 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나이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그 학생을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저희가 이제 그 학생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요. 또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또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면서 이쪽으로 교육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어떤 한국 교육의 기회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연구도 하시고 석사학위 논문을 어떤 이런 학업 한국어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좋은 어떤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자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한국어를 모르면 주요 교과 학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오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끔 이제 어학당에서도 이제 한국 교사들이 물론 이제 한국 교사들은 이제 어떤 그런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가 부족해도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인식하지만 이런 어떤 교육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어를 못하면 그냥 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처럼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약간 아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학생이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서 인지적으로도 이렇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학생이 학습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학습권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제한된 한국어 수준이 곧 한국 학습 능력이 없음. 그렇죠. 이 학생은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학습할 능력도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학습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를 학습 장애라고 단정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요. 자, 그렇지만 이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한국어 능력이지 학습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한국어 능력은 조금만 교육하면 됩니다. 근데 학습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해 가능한 지원의 비계 지원, 그렇죠? 비계. 비계라는 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 아유, 잘못 썼는데요. 스캐폴딩. 네, 자, 이것은 그 비코츠키가 주장했습니다. 비코츠키. 비코츠키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스캐폴딩. 그래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계라는 것은 비계. 저희가 비계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공사판에서 어떤 이제 그 올라갈 때 쓰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 가능한 수준 비계 지원.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계 지원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해 가능한 수준의 비계 지원이 제공된다면 그렇죠. 쉽게 설명됩니다. 항상 한국 교육을 하실 때는 항상 쉽게 학생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사는요. 어렵게 설명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간단하게, 명쾌하게, 공식화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지 이것을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면 그거는 어떤 학생이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것은 어떤 한국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 가능한 수준의 비계 지원이 제공된다면, 자,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도요, 얼마든지,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그 학령기에 맞는 교과학습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과학습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학생이 자신감을 갖게 해야지 아예 제외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학생은 경험이 없잖아요. 느낄 수 없고. 그러면 아예 동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이제 어떤 의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 인식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자, 그래서 네,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공되는 그렇죠. KSL은 이제 저희가 공교육 시스템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KSL 교육 프로그램은요.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일반 정규 학급에 진급할 수 있도록 일정 유의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뭐 6개월에서 1년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이면서도요. 동시에 이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수성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학년기에 꼭 반드시 배워야 할 최소한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꼭 알아야 될 거. 이것은 정말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그런 것들 이제 뽑아내야 되죠. 추출해서 최소한의 필수 교과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디딤돌 프로그램이면서요. KSL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과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은 최소한으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습권을, 그렇죠?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KSL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지만 아직 좀 개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계속 이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L 교육의 내용과 조직은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되게 저희가 앞에서 이제 한국어 KSL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봤습니다. 자, 거기에 부합되게 선정을 해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목표와 연동해서 일상생활, 저희가 이제 목표에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 가로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한국어. 그래서 생활한국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한국어 범주와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서 능동적인, 그렇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교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학업 문식력, 그렇죠. 문식력은 어떤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잖아요. 글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그런 학업 문식력 함양에 목표를 둔, 그렇죠. 학습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론 생활 한국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학습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습 한국어에 더 초점을 두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한국어 범주, 그 다음에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문화 이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고 어떤 상호 문화 이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어떤 문화 의식과 태도, 범주의 이런 세 가지, 그렇죠?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그 다음에 문화 의식과 태도, 이런 세 가지 범주로 제시를 한 것이 KSL 어떤 교육 내용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생활 한국어 영역의 교육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한국어 영역은요,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를 하고요.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어떤 어학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한국 교육에서도 일반 목적 한국어 있죠. 저희가 이제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 봤잖아요. 그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가 일반 목적하고 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라든지 학교 생활, 하루 일과, 계절과 날씨, 위치와 방향 등의 어떤 생활 밀착형 주제와 어휘, 인사하기,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위치와 방향 또 설명하기, 또 약속 제안하기와 거절하기 등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어떤 표현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 어떤 문형 중심의 어떤 문법 요소, 또 발음 및 문화, 또 편지, 일기, 또 게시판, 신문 기사 등의 어떤 실제성 높은 어떤 텍스트 유형 등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 한국어니까 그 학습자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습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교육 내용인데요. 자, 학습 한국어 영역은요,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여러 교과 학습, 그렇죠? 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과학, 수학, 영어, 국어,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학원 문식력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필수적인, 그렇죠? 꼭 필수적인 교과 학습 내용,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최소한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제별 학습 어휘,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전략 등의 내용을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 그렇죠. 이것은 뭐 저희가 언어 4대 기능은 뭐 수업에서도 필요한 거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요. 자, 여기에다가 국어라든지 수학, 사회, 과학, 교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주제별, 그렇죠? 그 주제가 있잖아요. 사회에도 그 사회에 나오는 교과에 나오는 주제,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주제별 핵심 학습 어휘,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학습 어휘. 학습 어휘. 이거는 일상생활 어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학습 어휘라든지 순서화하기, 분류하기, 질문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예시하기, 추론하기 등의 어디로 사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사고 도구어와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 등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습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활 한국어 교육은 이제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국학 교육과정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더 뭐 그 연구할 어떤 내용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한국학 교육과정처럼 어떤 고급 한국 학습자들 위한 교육,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 한국어가 아니라 학습 한국어를 위한 어떤 교육과정,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이런 쪽으로 연구가 더 재미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쪽 연구를 하시면 어떤 진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쪽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한국 교육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 방향을 잡으시고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교육 내용은요, 어떤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학습의 내용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실 구성원으로서 그 동료 학습자, 그렇죠. 친구죠. 같이 수업 듣는 한국 학생들, 동료 학습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학습 목표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교실에 수업을 듣다 보면 뭐 혼자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짝 활동도 있거든요. 또 어떤 그 단체 활동도 있고요. 그룹 활동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약간 이제 한국 학생들과 그런 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여러 가지 학업 능력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저희가 첫 번째는 생활 한국어, 두 번째는 학습 한국어, 세 번째는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의 교육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문화 부분도 이제 그 학습 정의적인 영역과 이제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은요,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문화주의는 자문화 중심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문화를 이제 존중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은요. 어떤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문화 어떤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그냥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렇죠? 이제 한국 문화도 존중하고 또 그 다문화 자녀 학습자의 그 어떤 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요. 어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평등한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한 관점에서 자, 모든 문화가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해서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어떤 학업적인 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문화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교육 내용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니까요. 상호 문화주의는 어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타인과 협력하기, 또 이제 타인을 존중하기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타인이 현실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이해하기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문화 교육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고의 관점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 문화 어떤 그런 존중의 그런 자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에서는요, 어떤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새롭게 접하는 낯선 문화, 그렇죠? 한국 문화가 되겠죠. 낯선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비추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호 문화적 소통 능력과 어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 그렇죠? 또 부정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라 어떤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자세나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어떤 정의적인 내용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문화의식과 태도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그래서, 자, KSL, 자, 한국어 교육은요,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정규 교육 과정의 편입이 당장 안 되더라도 그 학생이 그 나이대, 그 학년기에 배워야 할 어떤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여기서 KSL 한국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요. 그래서 교과 학습 적응 능력, 또 문화 적응 능력을 함양해 줌으로써 가급적이면 빨리 일반 정규 학급에 환급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KS 한국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세 가지에 따라 했죠. 그래서 생활 한국어, 그 다음에 학습 한국어,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KESL 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 한글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자음과 모음, 아주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에는 자음 모음을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교육도 시키고요. 기초 한글 교육과 생활 한국어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자, 이것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 학생의 어떤 실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중급 단계가 되면 차츰 조금씩 학습 한국어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냥 생활 한국어만 가르치고 정규 과정으로 바로 편입이 되게 되면 학생은 또 그런 순간적인 어떤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물론 혼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소한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KSL 교육 과정에서 학습 한국어도 미리 그런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미리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의 어떤 입력 정보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으면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한국어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감으로써 일반 교과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단계별 구성 원리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또한, 자, 보다 안정적으로 KSL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KSL 교육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이라든지,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성이 있는 교육 인력 확보,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어떤 전문성을 갖추시고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질 관리, 그다음 평가 관리 체제 구축, 그렇죠. 평가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학생의 어떤 레벨 테스트라든지 그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될 정도의 실력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런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그 학생이 그 단계에 맞게 제대로 어떤 교육을 또 받고 진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KSL 교육과정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 작업 등이 긴밀하게 연계돼서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과정이 어떤 이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이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KSL 교육과정의 운영은요, 공교육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큰 틀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또 단위 학교와의 그런 어떤 긴밀한 연계 체제.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 어떤 새 어떤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긴밀한 연계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별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 그렇죠.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KSL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점점점 이 프로그램 확대가 될 겁니다. 점점 2주 어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다문화 학생들이 없었는데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KSL 한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생활 한국어보다는 학습 한국어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이쪽으로 또 논문을 쓰시면 앞으로 그 석사 논문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앞으로 어떤 진로에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SL 한국 교육과정에서도 학습 한국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